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엊그저께죠. 이 국회에서 이 재동포청 설립,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도를 논의하는 이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를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토론회를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토론회 사진, 네, 이 재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이 토론회 열리는 영상 회의실이죠. 국회 본청 그 사진하고, 또 요거는 저는 온라인으로 한 200여 명 가까이의 재동포 인사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번 영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의견도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재동포청, 어떻게 보면 재동포 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죠. 이 설립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제기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재동포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또 영상 토론회에서 제가 보면서 또 느끼는 바는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지금 그 주최한 분이 저는 30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30 의원은 세계 한민족, 그러니까 민주당 세계 한인 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이기도 한데요. 30 의원은 2월 24일 이 재동포청 설립을 위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음 날인 25일 이 국회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한 건데요. 이 토론회 개최하면서 사전 안내문에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750만 재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재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과 재동포들의 요구 등 재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교적 분쟁의 가능성, 부처 간 흩어진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 재동포청 설립에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재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재동포청 설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25일 이 토론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반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이 재동포 인사들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서 이 영상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 봤는데요. 이 회의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제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 토론은 이 재동포 신문의 이영모 발행인의 사회로 임채환 재동포 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노영돈 인천대 교수, 그 다음에 박종범 제유럽 한인총연합회 회장, 또 김은기 한림대 일본학 연구소 교수가 이 주종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 정광일 재동포재단 사업이사의 진행으로
이 재동포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에는 뭐 여러 세계 각국에 있는 재동포 이 주요 인사, 그쪽의 한인의 대표들, 또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요하게 이번 정부 정책 전당기구 설립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요, 영상 토론회였지만은 이 정부 부처의 각 재동포와 관련돼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들이,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이 참여를 해서 이 동포와 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견해를 또 듣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영상회의로 열린 이번 이 학술회, 그냥 토론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뒤집어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주제 발표를 한 임채환 원장이 상당히 주요한 내용으로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주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회, 이 재동포 사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한데 모이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이 재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에 이 국회 이 토론회에서도 이 재동포 정책과 전당기구 설립에 필요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서 다양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참여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우리 이 재외동포 사회를 하나로 또 이어주는 그런 기회장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번 영상회의가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좀 인상 깊게 여겨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정부 각 부처의 이 정책 부서의 그 정책 담당관들이 또 회의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는 그 견해를 또 얘기를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세계는 해외 동포에 한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정부 부처는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당기구는 없지만은 각 부처, 외교부,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병무청, 그리고 법무부 등 소소하게 이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예산도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정책 담당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이 동포 정책에 관련돼서 좀 얘기도 나누고, 또 이 전당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기회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의지를 보여준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회의를 주최한 이 서른 의원은요, 앞서 제가 이번 회의를 개최한 그 추진 배경을 또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했는데요. 회의를 마치고, 이 토론회를 마치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문성을 갖추고, 또 체계적으로 재동포 정책을 생산하는 이 기관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고 이거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매우 생산적인 토론회였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또 평가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회의를 이렇게 주최하는 데 있어서 서른 의원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김민석, 김한석, 어기고, 박정 여러 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이 180석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막강한 입법 능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이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재해동포 전단기구를 설립하는 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것,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야당도 이 재해동포와 관련돼서 이런 전단기구를 설립하는데 그렇게 뭐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좀 전혀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 조선일보가 보니까 이 법무부에서도 이 재해동포청 설립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나가면 좋을 건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지난 2월 23일 보도가 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측에서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재해동포 F4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뭔가 제도와 이런 전단기구의 어떤 그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어서 정말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학술 토론회에 특히 이 180석에 또 이렇게 입법권이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뭐 이번 이 학술 그러니까 이 토론회 그러니까 재해동포청 설립 기구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안 이 토론회에 대해서 제가 영상 회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점으로 제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주제 발표를 한 임채환 재해동포 연구원장의 주제 발표 내용 주요하게 이 세 가지 플러스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내용들이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어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임채환 원장은 이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입니다. 2003년부터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조직을 했고요. 본격적인 재해동포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동포들의 이민 역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집대성을 해서 여러 책도 내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면서 이 재해동포 연구에 상당히 권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민간단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중국 동포와 이 고려인 동포 사회의 이 지원 사업에도 상당히 앞장을 서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채환 원장은 토론회 주제 발표 서두에서 이 한국 사회에 바라는 세 가지 소원을 언급을 먼저 했는데요. 그리고 주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750만 재해동포 중 500만 디아스포라를 이때 놓치면은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이 재해동포를 후용을 해서 세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재해동포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동포 정책과 관련 또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해서 또 그 관련 내용만 소개를 하면은요. 첫 번째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재해동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해동포, 뭐 중국 동포, 그 다음에 구소련의 이 고려인 동포 포함해서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뭐 외국인인지 동포인지 뭐 그 법적주의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호소를 할 때 정말 이 공무원들도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법적 이런 토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뭐 돕지도 못하고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동포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바로 한국 사회 재해동포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재해동포 정책의 이 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걸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앞서 말한 대로 재해동포 청이냐, 재해동포 처냐, 재해동포 위원회냐 하면서 이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논의만 있어 왔지만은 진척되어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이 컨트롤 타워를 전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좀 보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재해동포 정책 추진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 재해동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적 변화가 있다. 보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재해동포법이 수정 발의된 것이 13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동포 재단법 수정 발의도 6번에 있었고요. 그 재해동포 기본법 의원 발의도 9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시도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여야 의원이 떠나서 이렇게 계속 재해동포에 관심 갖고 법안을 발의해 왔다.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는 결실을 보여야 할 때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재해동포가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한국 인구가 이 절벽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구 정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재해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또 사회 환경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물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정 철학이 이 포용이었죠. 포용. 네. 그 국정 철학, 포용 정신을 이 재해동포 정책에도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재해동포 사회에 어떤 도움을 협조를 이끌어내어서 이 실제적인 재해동포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재해동포 전담기구를 설립을 한다 이렇게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부처 그 다음에 재해동포 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재해동포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이 특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연구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왜냐면 이 전담기구 설립을 한다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각 나라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각 나라별로 재해동포 사회의 의견도 또 수렴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내국인들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고 각 부처에 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재해동포 관련 업무와 이 전담기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아주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지 풀어가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도 필요하고 연구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특별 추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을 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고 전담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목소리만 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결국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만약에 이거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시 또 이거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청 설립이 앞서 이 특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또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